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아이돌은 이제 우상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긴 한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는 될 수 없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는 17살. 평균 열압이었죠, 평균 열압. 19.7이었나? 저랑 남준이가 20살 때 데뷔했고, 그치? 저랑 태용이가 열압이었고. 그치, 20살이지. 17살부터 22살까지. 그죠? 네. 그 시기에 데뷔를 했죠. 어렸죠. 그때 이제 뭐 데뷔 전후로 해서 어쨌든 우리 팀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했었고 뭐 방피님 포함한 회사랑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또래들한테 되돌려준다.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 뭐 뜻 물어보면 이제 호비가 뭐였죠 그때? 10대, 20대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저희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 와, 이게 네, 그렇죠. 사실 초반에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저희가 19.7세였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데뷔 출범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 앨범에 이제 뭐 좋아요 같은 노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멤버들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노래였고 뭐 노모드림 같은 것도 보시면 굉장히 또 지금 보면 약간은 뭔가 좀 참 어렵구나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뭐 부조리나 뭐 패기 뭐 그런 게 이제 도끼 같은 게 되게 많이 실제로 되게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좀 오글거리는 부분도 되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그때는 되게 진심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 시기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딱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그 열정 그리고 그 데뷔 초반이니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뭔가 대단한 뭔가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표현들을 그때 좀 되게 에너지감 있게 표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서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뭔가 차별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들어와봐 이러면서 나가는데 실제로 보이기에는 그냥 귀여운 애들이 나와서 인상 쓰고 눈에 힘주는데 힘이 안 들어가. 진짜 저는 뭐 눈도 안 보였어요. 그런 아니 사실 선글라스를 하도 써가지고 사실 눈도 얌마 니 꿈은 뭐니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아니 참 어떻게 그런 훅으로 나갈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도 하기 힘든 말들을 하면서 나왔었죠.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가끔 회자되는 그 SBS 인터뷰가 있잖아요. 한밤 그때 나와서 저희 유니폼 우리 맞아. 3명 뭐 제이홉 뭐 랩몬스터 슈가 이런 거 써 있고 나와서 이제 뭐 방탄 하면서 나오는 그 인터뷰가 가끔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땐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반응보다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링 잘 못해가지고 그때 뭐지 우리 위어블레프루프 무대 댄스 브레이크 할 때 저희가 첫 방. 모자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게 반응이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뭔가 딱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탁 했는데 진짜 현실 그 반응이 찐 반응. 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노모드림이라는 곡의 커플링 곡인 위어 블랙프루프 파트 2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국이랑 뭐 지민이 그리고 제이홉이 이제 같이 모자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첫 데뷔 가수니까 팬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보면은 그 음악 프로는 본방을 하면은 이제 다른 팬분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때 그 모자를 이렇게 확 넘겨준 그 퍼포먼스를 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인이어를 그 뚫고 들어왔잖아. 오. 이제 그런 팬들의 반응이- 함성이 아닌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의 사람으로. 진짜 신기해서 오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신선한 어떤 이제 노이즈였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뭔가 우리가 처음 이제 뭔가 인기를 갖다가 인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반응이 온다라는 걸 실감했을 때는 사실은 상남자라는 곡에
그것도 인기가요네요. 재밌게. 첫 주 때 그때 소유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1위에 올라가지고 그쵸. 그때 이제 혹시 1위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미리 가져가라. 하지만 뭐 그런 결과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고요. 3위에서 딱 멈춰가지고 네. 역시 이러면서 우리도 오. 네, 어쨌든 저희한테 세 번째 뭔가 이 싱글만의 그 세 번째 판만에 뭔가 인기가요 1위 후보에 올랐다는 거는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었죠. 물론 안 됐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도 사실 그냥 감사했죠. 사실은 그 한 20살 막 갓 될까 말까 한 애들이 교복 입고 나와서 상남자로 나와가지고 심지어 제목도 이게 막 왜 내 마음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데 저희는 되게 막 패기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아마. 예. 귀여웠어요. 못 보겠어요. 그럼 다행인데 저는 못 보겠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싶은 점이 우린 많아가지고. 상남자 제목도 저희가 되게 민 거거든요. 저희가 하자고. 상남자 좋은데. 아 이걸로 해야 된다고. 네. 그때 이제 부사장님 전화 와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아니다 이건 상남자로 가야 된다. 그랬었죠. 네. 사실 뭐 초반에는 이제 SNS 이제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네. 시작은 트위터였죠. 그렇죠. 네. 트위터도 뭐 블로그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블로그였네요. 블로그가 있었죠. 생각해 보니까. 태초에. 네. 저희 이제 방탄소년단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뭐 음악들도 올려보고 그리고 로그라는 것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했었고 사실 블로그 시작으로 이제 SNS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하면서 딱 오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후로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이 소통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면서 이제 팬들과 계속 가까워지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저희의 영상을 풀게 되고 그러면서 좀 팬들이 저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저희도 참 세대를 잘 뭔가 타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아이돌은 이제 우상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긴 한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는 될 수 없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데뷔를 할 때 또래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뭐 특징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또래와 지금 뭔가 스스로 느끼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소위 말해서 뭐 대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손 닿을 수 없는 우상을 또 표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이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늘 저희가 항상 뭐 데뷔 때부터 얘기할 때도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늘 해왔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보면 몇면도 보면 뭐 누구는 이제 뭐 랩으로 시작을 했고 누구는 뭐 댄스를 시작했고 누구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그냥 사실은 뭔가 노래하는 게 좋고 춤추는 게 좋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온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막 블로그에 로그를 찍거나 막 되게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도 사실 저희 주저함이 없었잖아요, 별로. 아 이거 뭐 이런 거 찍어서 올려도 돼요? 뭐 집에서 뭐 하는 거, 뭐 만들어 먹는 거. 사실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막 비하인드를 보여주고 막 브이로그도 그렇고 그게 되게 트렌드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약간 좀 그런 게 흔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참 깡도 좋았고 되게 주저함이 없었고 이런 게 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렸었어요. 로그라는 게 이제 막 저희끼리 그냥 뭐 오늘은 뭐 했고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건데 옛날로 치면 그런 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방탄소년단이 거대해진 다음에 그 당시에 걸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의 아카이브가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의 그 아카이브를 보면서 아 얘네 되게 데뷔 전에는 이랬었구나. 뭐 데뷔하고 난 다음에 이랬었구나. 이게 저희가 머리를 써서 한 건 아닌데 막 계산하고 한 건 아닌데 되게 좀 서사적으로 좀 되게 좋게 남아준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 이야기를 들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에 많은 주목을 받을지도 몰랐고 원래 사실- 이렇게 빡세게 하려고 안 했죠, 사실. 예, 예. 원래는 그랬어요. 너무나도 다른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음악을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프로듀싱을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음악과 이 춤을 사랑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기본 이제 춤 이제 베이스들이 많이 사실 미완성된 상태였어서 뭔가 이 춤에 대한 부분을 되게 이렇게 주목받을 거라고 전혀 상상치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많은 노력들을 했고 야 이건 맞춰야 돼, 이건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영상 찍어봐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뭔가 바꿔 나아가 보자. 저희들끼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개인적으로나 7명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무대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이 무대에 대한 욕심도 생기는 거고 하나 실수할 때마다 되게 아까 지민이가 이야기했듯이 되게 뭔가 마음속에 많이 남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7명 퍼포먼스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이지 않나. 그리고 뭐 다양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뭐 시간을 많이 일단 투자를 했었고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만큼 뭔가 이제 7명이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좀 결과를 좀 학생 때는 진짜 그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무식하게 그리고 했어요. 방피님이 되게 칼 같으셔가지고 스페이스바 탁 눌러가면서 동작 각 안 맞으면 이거 이거 연습하라고 그거는 진짜 각 맞추라고. 그건 솔직히 지금 생각해 진짜 좀 일- 너무했어요. 이건 솔직히 진짜 좀 너무했어. 진짜 1프레임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지만 진짜 와서 해보라고. 진짜로. 진짜 프레임별로 나와서 저희 눈동자까지 맞추라 그랬어요. 진짜 시선, 해보라고, 진짜. 목 각도. 어휴. 이 자리 빌어 얘기하고 싶네요. 그건 좀 그랬어요. 뭐 아무튼 되게 좀 우여곡절이 많아요 저희도. 근데 되게 막 잘 올라온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몰라서 도끼랑 패기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못해요. 지금 방피님 제 데리고 와서 한번 시켜보고 있어요. 원래 번지 점프도 처음 할 때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하는데 한 번 뛰고 나면 저는 이제 못하겠더라 무서워서. 지금 저희가 서울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동작 같은 거 무대 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좀 지적해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거의 그랬어요. 매 앨범이 나오기 전이나 혹은 끝나면 이제 회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라 하면 이제 방시혁 PD님이랑 이제 약간 인터뷰 혹은 사담, 그러니까 뭐 개인 미팅 이런 걸 해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인터뷰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스스로를 갖다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질문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저 인터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어떤 기분인가, 지금 뭘 느끼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지금 어떤 상태냐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 특히 방시혁 PD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정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때 뭐 다이너마이트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되지 않으면서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최신곡이 저희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다운돼 있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그런 어떤 그 기록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더 밝은 곡을 또 내버리면 다이너마이트가 잘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분이 좋지 않고 지금 뭔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그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좋은 밝고 노래를 또 하기에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앨범마다 예를 들면 뭐 18년에 냈던 이제 페이크 러브 같은 되게 어둡고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기억하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약간 팀이 좀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그 페이크 러브라는 그 앨범 자체가 못 나올 뻔하기도 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밝은 노래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저희의 정서나 지금 기분이나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파악을 베이스로 해서 때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 이런 노래 있는데 앨범에 넣고 싶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먼저 그 프로포저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이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화두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회사에서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거미줄을 갖다가 형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앨범이라는 게. 네. 저 뭐 사실
너무 잘 말해줘가지고 사실 이게 이게 사실 거의 전부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자 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음악 스타일, 그리고 사실 퍼포먼스는 또 요즘 또 시안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음악에 이런 퍼포먼스 어떠냐라고도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이 작업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뭔가 신속하게 정리가 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늘 말하지만 이게 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하면서 저 또한 뭔가 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 공부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 방탄소년단이 다루는 주제들이 마냥 가볍지만 않은 주제들도 다룰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미숙하면 안 될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내가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써야 할 그 단어들의 그 힘이 어떤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연구를 하면서 좀 음악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무대할 때 좀 감정이 좀 앞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분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나온 곡들이고 앨범인지 아니까 뭔가 소홀히 하기 싫어지는 것 같고 별 생각 없이 해야 사실 무대가 잘 되는데 너무 감정을 이입할 때도 있고 되게 그래서 무대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피님 칭찬을 조금 하자면 나중에요. 방비님. 방시혁 의장님 칭찬을 조금 하자면 제가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못 쓰고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방피님이 먼저 저를 잘 아니까 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한번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너의 의견은 어떠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피님이 그거를 정말 이만큼으로 문서화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너는 뭐 좀 이런 걸 느끼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의견이 맞니? 라고 먼저 얘기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맞고 이 부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는 뭐 너가 일단 해봤으면 좋겠지만 뭐 너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트랙은 있지만 거기에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써봐도 괜찮겠니?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완성된 게 제 솔로곡 에피파니라는 곡인데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뭔가 대신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잘 잡아주시죠. 저희의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진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컬 라인들은 초반에는 곡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회사로 들어올 때는 이제 RM, 제이홉, 슈가 이 세 명만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그냥 춤 노래나 열심히 하자 이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계속 묵묵히 연습생 생활을 하고 데뷔를 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작업하는 걸 집에서도 보게 돼요. 그리고 연습생 때는 정말 리더 형한테 혼 많이 났어요. 저희 보컬 라인 3명이 4명? 이렇게 해서 곡 좀 들어라고. 곡을 들을수록 너가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정말 그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요즘엔 듣고. 얘네가 더 많이 들어요. 저 그 진짜예요. 잠깐만 와전될까봐 그러는데 아니 제가 그 설명할 거예요. 설명해 주는 제가 이 형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나간다. 이 형이 이제 많이 혼났어요. 곡 좀 들으라고. 그럼 형이 이제 나가서 이 네가 형이 왔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혼만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형의 진심을 어디서 봤냐면은 같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형이 USB를 하나 주더라고요. USB를 주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한번 들어봐 해서 USB를 컴퓨터에 꽂고 한번 봤는데 한 500곡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다 듣고 난 뒤에 정말 이 형의 진심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이란 거를 해봤고요. 곡을 작업을 참여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겨났고
곡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랩라인 형들 때문인 것도 있고, 그래도 리더 형이 이제 곡을 계속 추천해주고 이런 곡도 듣고 이런 곡도 들어봐라 해서 뭔가 곡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어요. 원래는 가요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팝송도 많이 알려주고 되게 여러 가지의 곡들을 되게 많이 알려줘서 서로에게 좋은 넓어졌죠. 영향이 된 거죠.